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BBB 코리아의 회장을 6년째 하고 있는 김인철입니다. 좋은 자리에 시간을 내서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특히 우리 유니스트의 이경호 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게 되었고, 또 우리 이사님들 중에서는 조남혁 이사님 교수님이시고, 또 우리 위원장님 중에서는 김종덕 일본어 위원장님, 또 표한수 이사님은 지금 아마 뛰어오고 계신 것 그렇습니다. 우리 사무처의 모든 직원들이 다 참석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BBB 코리아는 휴대폰을 매개로해가지고 통신기술과 자원봉사가 연결된 그렇게 시작된 봉사단체입니다. 세월이 20년이 흘러서 과학기술이 너무 발전을 해서 학자는 이러다가 이거 그냥 기계가 모든 그 통역을 다 하게 됨으로써 우리 봉사단들이 할 영역이 과연 남아있을까 걱정하는 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러분, 과학기술이 발전하는 것은 참 좋은 일이죠. 우리가 의사소통을 더욱 잘 할 수 있는 저변이 향상되는 겁니다. 우리 표한수 이사님 보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래서 그냥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기계 통역은 기계 통역도 필요한 것이고요. 제가 경험을 해봤습니다. 기계 통역이 필요하더라고요. 근데 우리의 이 자원봉사는 차원을 달리하는 이게 통역이라기보다는요, 의사소통이면서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면서 서로 마음을 교류하게 하고 종국적으로 쌍방이 합의할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만들어내는. 그럼 사람이 안 하고 누가 하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이제 모든 특히 의료, 그다음에 변호사회 모든 영역에서 이 AI의 성장 지능으로 말미암아 그 본래 고유한 영역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도 걱정을 안 하는 것은 아니에요. 고민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늘 드리는 말씀입니다. 원래 우리 기관이 해야 할 일만 고집하면 흥하기 어렵고, 또 모두 포기하고 다른 일을 찾아서 나서면 그것도 그 기관의 존리라고 하기 어렵다 생각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 기술과 자원봉사의 협력,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시연을 함으로써 여러분들에게 이해도 또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도 찾아내고 또 우리가 하는 일에 대한 가치가 있는 것이구나 하는 그런 공유된 인식을 하는 그런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제 말은 이런 수출이고요. 우리 최미애 사무총장께서 오늘 주제가 되는 신규 서비스에 있어서 기술과 자원봉사의 협력 이러한 주제로 발제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오늘 좀 편하게 하려고 하는 행사라서 이렇게 쟤는 옷을 저렇게 입었나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저희가 신규 서비스에 대한 설명도 좀 드리고 그동안 어떻게 이렇게 발전해 왔는지에 대한 좀 설명을 드리는 자리고요. 제가 설명드릴 자료는 자원봉사와 기술이 만났을 때입니다.
회장님이 이제 인사말에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가 이 개발을 계속 해오면서 뭔가 위기 상황이다라고 이거를 인지해서 기술이 발전하는데 BBB의 영역에 대한 것들을 걱정해 주시는 그런 의견들도 되게 많았고 저희가 이거를 설명을 잘 못 드리면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AI가 발전하는 것과 BBB의 어떤 영역이 경쟁하는 것처럼 보이게 될 수도 있겠다. 그래서 뭔가 이렇게 오해가 있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어떻게 잘 협력하고 있는 모델을 해왔는지를 좀 설명드리는 자리를 이렇게 설명의 자료로 만들게 됐습니다. 네. 이거 옛날 영화인데요. 이 영화 이제 이렇게 클래식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만 아시죠? 네, 이 영화 아시면 이제 좀 되신 걸로 모르시면 젊으시네요. 네, 80년대 말에 나왔던 이제 미국 영화 중에 그 해리와 셀리가 만났을 때라는 영화의 이제 한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 두 친구가 이제 되게 오랜 그 시간 동안 뭔가 사랑과 우정 사이를 오가면서 서로 뭐 이렇게 남녀의 뭐 그런 이야기인데 중요한 건 뭐 이제 그게 아니고 이 두 사람이 이제 관계를 쌓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 영화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 씬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밤에 그렇게 통화를 해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제 이렇게 화면 분할해가지고 저 유선에 끈 달려있는 저거를 이렇게 통화를 하잖아요. 그리고 연애 좀 해보신 분들은 밤에 이렇게 휴대전화 뜨거워질 때까지 이렇게 귀에 대고 해보신 거 다 해보셨죠? 네. 그래서 그런 역사가 있는데 사람들의 소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흉금을 터놓고 내 얘기를 전할 수 있는 거는 이야기가 쌓이고 계속해서 왔다 갔다 말을 할 수 있어야 그 상황들이 유지가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이 만났는데 서로 말이 안 통해요. 얘는 이 말을 하고 쟤는 저 말을 하고 두 사람이 만났는데 언어가 안 통하면 그리고 심지어 이 두 사람이 알고 있는 외국어도 서로 겹치지 않아요. 그러면 도저히 뭔가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대화가 오가는데 그냥 까만 거예요. 아무 내용이 전달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든지 소통을 하기 위해서 두 화자에게 모어가 아닌, 모국어가 아닌 다른 수단, 뭐 이렇게 몸짓 발짓이 될 수도 있거든, 도구가 될 수도 있겠고, 다른 언어를 이제 찾아야 되는 건 거죠. 그러면 여기서 어떤 역할이 필요하냐, 사실 이제 말이 안 통하면 답답하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건데, BBB는 그렇게 해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의 언어로서 이 두 사람의 소통을 도와줄 수 있다면 어떤 소통이 일어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겠구나. 이게 비단 단순하게 어떤 자원봉사라는 개념으로만 들어간 게 아니라 이 관계 속에서 BBB가 언어로도 언어성을 가지고 작용을 해왔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게 됩니다. 그러면 까맣게 되어있던 저 부분이 뭔가 대화가 일어나는 방식으로 이렇게 좀 환하게 바뀌게 되겠죠. BBB에 대한 그 컨셉을 이해하실 때 이거는 비대면 자원봉사 아니면 온라인 자원봉사라고 해서 큰 그 분류에서는 굉장히 간단하게 이제 이해를 하실 수가 있는데 크게 분류하면 굉장히 쉽지만 사실 그렇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용이 BBB 통역 자원봉사라는 것에 대한 정체성 자체가 이 행위와 수단이 굉장히 그냥 하나로 그 자체로 결합되어 있고 내재되어 있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저희가 전화로만 연결하는 거야 라고 설명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이거는 순수하게 자원봉사로 하는 거야 라고 해서 설명하기도 어렵습니다. 이 단계를 저희가 그동안 거쳐왔던 서비스를 설명드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저희가 임의로 1.0 그리고 2.0 지금 오늘 이제 보여드리게 되는 3.0의 단계로 구분을 해봤는데요. 이거는 맨 처음에 저희 초기 서비스 단계겠죠. 1.0 때. 그때는 그냥 단순하게 통신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들의 전화가 연결되게 하는 것에 아주 충실하게 그 서비스를 저희가 만들었습니다. 심지어 2002년에 저희가 서비스를 맨 처음에 시작했을 때는 언어별 카드 뒤에 봉사자분들의 휴대전화 번호가 그냥 써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름은 없었고 번호만 그냥 다 랜덤으로 써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은 상상을 못해요. 제가 개인정보가 그렇게 막 돌아다닌다고? 근데 그만큼 우리가 그때는 순수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영어를 뒤집어 보면 영어 봉사자들의 전화번호가 뭐 010, 016, 당시 016, 017, 018, 019 다 있으니까 쫙 다 써있죠. 010 없었죠. 011이 있었죠.
그래서 그 번호가 써 있고 영어는 거의 10개에 가까운 10개 종의 그 종류가 있었어요. 왜냐면 영어 봉사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랜덤으로 카드에 번호는 들어갈 수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연결이 되거나 아니면 언어별 번호가 있어서 연결하는 그런 방식으로 저희가 서비스를 연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 언어별 카드는 조금 어려움이 좀 있겠다 싶어서 저희가 언어별 카드 서비스를 줬고 대표번호 그래서 1588-5644를 통한 그 서비스를 하게 되죠. 그래서 전화선을 이용해서 휴대전화, 봉사자의 휴대전화로 연결이 되면 외국인과 내국인이 언어 소통이 되지 않을 때 소통을 도와주는 그런 형태로 저희 초기 단계의 서비스는 이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저희가 스마트폰 앱을 출시를 하게 됩니다. 2012년에 저희가 BBB 통역 앱을 출시를 하게 됐고요. BBB의 어떤 기술의 그 협력의 발전은 저희가 이 세상이 바뀌고 기술이 변화하는 모든 시대를 다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1.0 단계에서는 저 통신기술과 휴대전화가 연결되게 했던 배경에는 당시에 휴대전화 보급률이 굉장히 높아졌고 이런 통신 기술 그 연결망들이 막 활발해지는 것을 기반으로 해서 서비스를 했다면 2012년에 저희가 서비스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서 스마트폰 앱을 출시할 때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2013년에 그 당시에 전통적인 휴대전화 시장을 10년 이상 석권하고 있던 노키아라는 큰 거대 기업이 몰락하고 그리고 구글하고 애플이 나와서 앱 서비스를 출시하면서 2013년에는 스마트폰의 판매량이 기존의 휴대전화 판매량을 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시기의 어떤 그 상황과 발전이라는 것들이 저희 서비스에도 다 담겨요. 그 2012년에 저희도 스마트폰에 있는 앱을 통해서 이거를 연결할 수 있게끔 하는 서비스를 내게 됐고요. 이때부터 어떤 사용자의 욕구를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반영하겠다. 어떤 특정 그룹을 상비군처럼 운영할 수도 있는 지금도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천공항 특임봉사단이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에. 저희 4,800명의 봉사자분들 중에 300여 명의 봉사자분들이 동의를 하고 연결률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 인천공항 특임봉사단 역할을 또 하세요. 그래서 그 분들은 별도로 또 다른 표를 받을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휴대전화로 연결된 통신 기반에서는 불가능했는데 스마트폰 앱이 출시되면서 사용자의 욕구를 조금 더 다양하게 반영할 수 있는 환경으로 조금 더 다가서게 된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저희가 그래서 이거는 거의 한 10년 동안, 10년 단계로 2002년부터 한 10년 동안, 저 2.0 단계도 2012년부터 20년이 되는 동안 한 10년 동안 저희가 작은 기술의 발전이나 기능 업그레이드를 다 담긴 했지만 큰 틀에서는 이렇게 유지했고 이제 2023년 오늘 이제 선보이게 되는 3.0의 기술은 정보 기반 앱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은 봉사자들도 다 전화로만 전화를 받으셨는데 이제는 BBB 봉사자도 활동을 하기 위한 앱을 가지고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시면은 택시 사용하고 부르실 때 사용자는 택시를 부르기 위한 앱을 사용하잖아요. 택시 기사님들이 쓰는 전용 앱이 있으셔서 그 콜을 받으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저희 봉사자들도 이제 그냥 전화로 연결되는 게 아니라 이 봉사를 활동을 하기 위한 전용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활동을 참여하게 됩니다. 어떤 것이 더 좋아지는지는 제 뒤에 이제 발표해 주실 그 내용 안에 상세하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겹치는 내용으로는 제가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3.0의 어떤 특징은요. 디지털 기술이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반영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점이고 이 통신을 연결하는 아주 기초적인 기반을 이제는 좀 전환해서 바꿔나가는 큰 전환에 있다는 겁니다. 디지털 전환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되게 큰 어떤 숙제나 과제처럼 되어 있는데 자원봉사도 다르지 않습니다.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BBB 통역 자원봉사는 이 활동이 수단과 행위 자체가 자원봉사와 기술이 결합된 그 자체이기 때문에 저희가 기술을 빼고 저희 자원봉사 활동을 말을 할 수가 없고 이 자원봉사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렇게 저희가 그동안 흘러왔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이 기술을 도입해서 3.0의 서비스를 보이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사실 BBB 봉사자들은 말하는 사람, 그러니까 1인칭이라고 하고요. 그다음에 듣는 사람을 2인칭이라고 할 때
3인칭, 뭐 그 나머지 기타로서 처음 대화에 참여합니다. 그러니까 둘의 대화가 일어나고 있는 대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3인칭으로서 참여를 하지만 듣고 전달할 때 본인이 다시 저 1인칭에 말하는 사람이 되기도 하고 듣는 사람도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인칭에 대한 이 변화가 아주 자유자재로 일어나는 그 속에서 이 소통을 더 활발하게 도울 수 있는데 그동안의 서비스는 약간의 그런 불편함들이 있었는데요. 이 3.0 서비스는 봉사자가 이 전인칭을 자유자재로 바꿔가면서 이 활동을 하실 수 있게 아주 도와주는 그런 기술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저희가 한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이라든가 여기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들한테 아주 천사 같은 서비스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따뜻한 마음씨를 기억하게 하고 그리고 뭐 최고의 이 도움을 받아서 정말 좋았다라는 이야기도 듣고 그리고 결국에는 소통이 된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감을 느끼게 하는 것들이 저희 BBB의 성과이지만 이 기술이 이렇게 결합이 되어 있는 속에서도 아마 이 서비스를 받았던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결국에는 뛰어난 기술력을 통해서 이 서비스를 받았다라는 그것보다는 봉사자들의 어떤 따뜻한 마음이나 도움을 주려고 했었던 그 적극적인 도움을 주려고 했었던 마음들이 더 크게 기억에 남을 겁니다. 그 기술은 우리 BBB 자원봉사자들이 앞으로 더욱더 적극적으로 아주 깊고 더 정확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향으로 계속 발전해 나갈 것이고 BBB 코리아는 그 기술을 적극적으로 적정하게 잘 들여와서 봉사자들 활동이 더욱더 활발하게 지속될 수 있도록 그렇게 제안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네, 제 발표는 여기까지고요. 이어서는 유니스트 이경우 교수님께서 BBB 3.0 통역과 기술과 디자인에 대한 이야기를 이어가 주시겠습니다. 네,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유니스트에서 디자인을 연구하고 있는 이경호라고 하고요. 오늘 이렇게 뜻깊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가 그럼 25분 동안에 지금까지 BBB 앱을 일신하기 위해서 해온 과정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오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언어와 문화의 장벽을 넘어서 소통과 공감의 커뮤니케이션이 가능하게 하는 디지털 통역 앱 서비스의 디자인으로 붙여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단계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하나는 시대가 지금 변하고 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AI나 혹은 기계 번역들이 많이 발전하면 통역 서비스도 역시 위협을 받을 거라고 이렇게 많이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진짜로 우리가 집중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그러한 미래 비전이나 혹은 저희가 성취하고 싶은 목표가 있다고 하면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전략에 대해서 디지털 대전환, 총장님께도 말씀해 주셨지만 디지털 대전환에 대한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고요. 그러면 디지털 전환을 기반으로 두고 어떻게 디자인을 해 나갈 건가에 대한 고객 경험에 관련한 디자인, 그리고 ABC와 함께하는 디자인이라고 해서 AI, 빅데이터, 클라우드로의 전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희가 오늘은 일부 디자인에 대해서 시연을 드리겠지만 다 못 드리는 현재 지금 컨셉을 더 개발 중인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프리뷰를 드리고 발표를 마감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생각해보면 저희는 정말로 좁아진 세상을 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해외여행이 너무 자유로워졌고요. 해외여행 이외에도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방법들을 통해서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랑 공감하고 소통하고 또 이야기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BBB 코리아는 사람들과의 커뮤니케이션, 최전선에서 민간에서 혹은 정부에서 하지 못하는 일들을 두루 해오면서 정말로 오랫동안 그 역할을 잘 해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사실은 2021년도에 이 프로젝트를 참여하기 전에는 잘 몰랐습니다. 저는 이 로고를 안상수 교수님께서 2010년도 초반에 만드셔서 굉장히 인상적이라고 생각하고 컨셉도 좋다고 생각을 했는데 10년 후에 제가 그 일부를 담당하는 디자인 일부를 담당하는 것들을 하니까 굉장히 신기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시대의 변화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에 AI 스피커 같은 것들 많이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텍스트뿐만이 아니라 자연어 그리고 음성으로 번역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했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위협이 되겠죠. 두 번째, 이제는 우리가 가지고 다니는 모바일 폰에 인터넷만 연결이 되어 있으면 우리가 지구를 둘러봤을 때 굉장히 많이 쓰이는 언어들은 충분히 이제 번역이 되는 그런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많은 사람들이 지적하는 위협 요인이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한참 이슈가 되고 있는 챗 GPT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간단한 문장만 입력하면 우리가 원하는 정보들을 정말로 사람이 한 것보다 더 빠르고 정확하게 찾아주는 것처럼 느껴지는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시대가 되죠. 자, 그래서 AI의 발전은 인간 능력을 확장하면서 저희가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 혹은 물리적인 제약을 넘어서서 우리가 지금까지 당연히 사람이 해야 돼, 사람만이 할 수 있어라고 하는 것들의 장벽을 거의 허물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이제 질문해야 될 것은 이런 거겠죠. 그러면 지금 남아있는 것들 중에 사람들이 기계보다 잘할 수 있는 것은 과연 뭘까? 이 질문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의 끝에 기술과 자원봉사, 이 통번역이라는 그 세 가지 영역 사이에 우리 프로젝트가 저는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네. 생각해보면 커뮤니케이션의 정의는 우리가 관계를 맺고 있는 어떤 사람들 그리고 세상과 정보와 의미를 공유해 나가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서로 다른 사람, 서로 다른 생각이나 견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과 공감을 하기도 하고요. 혹은 그것들을 공유하기도 하고요. 그것들을 서로 나누기도 하는 과정에 있는 거죠. 그리고 정보라는 단위를 통해서 그 흐름을 통해서 한 개인이 그 사회가 한 문화가 그 의미를 다른 쪽과 공유하는 그 통체적인 일들을 커뮤니케이션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이 필요한 경우를 잘 생각해 보면 몇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저희가 아주 처음 가보는 어떤 공간 혹은 여행지 이런 데 가면 낯설음과 다름에서 오는 위압감을 느끼게 되죠. 거기에서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바로 소통과 공감입니다. 그래서 그 커뮤니케이션의 한 축을 우리 다름으로 정의할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저희가 국내 혹은 해외에서 갑자기 어떤 일을 당했을 때 안전과 관련된 문제가 생겼을 때 사람들이 저를 도와줬으면 좋겠는 바람이 생기면서 소통과 공감과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니즈가 생깁니다. 그리고 이건 놀랍게도 그 해외여행을 다니고 혹은 배낭여행을 다녔을 때 유대감이나 그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서 굉장히 친한 인생 친구로 발전을 하거나 혹은 남녀 사이에 좋은 생각, 그 마음이 들어서 연인 관계를 발전하는 경우도 심심찮게 있다는 것을 유튜브로 모아서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전 영역에 있어서 커뮤니케이션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최근에는 여러 세계의 이제 각지에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그곳에 있는 사는 사람들 혹은 여행 온 사람들을 위협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은 소통, 공감 그리고 도움을 굉장히 필요로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비단 그 여행뿐만 아니라 한 곳에 오래 살고 있는 예를 들면 한국에 일을 하러 오셨다거나 한국에 가족이 되어서 구성원이 되어서 살고 계신 일상 다반사에 스며야 되는 아주 보통의 것이 된 거죠. 하지만 이 커뮤니케이션이라는 것을 디지털의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세 가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내용, 형식, 맥락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용은 저희가 전달하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는 무슨 말을 하고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을 드리고 경청을 해주시고 계시잖아요. 하지만 디지털 커뮤니케이션에는 형식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형식은 언어와 관습이죠. 그래서 한국어를 영어로, 영어를 일어로, 일어를 불어로 이렇게 얘기하는 언어. 그리고 언어의 어떤 구사에서 오는 아주 면밀한 그 오묘한 뉘앙스의 차이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맥락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언제, 어디서, 그리고 누가 이런 서비스를 활용하는지에 대한 내용들도 저희가 깊게 들여다봐야 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중에
어느 것 하나가 어긋나면 그거는 굉장히 균형 잡힌 서비스라고 말하기 힘든, 커뮤니케이션 툴이라고 말하기 힘든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펴보니까 안타깝게도 파란색 포스트잇은 전 세계에 있는 통번역 앱 혹은 서비스를 다 조사한 결과인데요. 거의 대부분은 기계가 이제 통번역을 할 수 있다고 믿고 거의 비슷한 원천 기술, 아마존이나 구글에서 제공하는 번역 모델, AI 모델을 써서 활용을 하고 있고요. 인간과 기계를 합쳐서 이제 적당히 섞어서 사용하는 것은 한 10건, 20건 이 정도고요. 인간에 기반해서 이제 통번역 서비스를 진행하는 서비스는 굉장히 적었습니다. 21년, 22년도의 이제 결과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그러면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것은 뭘까? 혹은 기술 주도의 앱이 아니라 사람의 소통과 공감 능력을 더 잘할 수 있게 만드는 통번역 서비스를 만드는 일은 뭘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크게 세 가지 컨셉으로 그것들을 조립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는 언어의 장벽을 완전히 허무는 겁니다. 그래서 글로벌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지금의 통번역 앱은 저희가 매체가 목소리잖아요. 그러니까 몸이 불편하시거나 장애가 있으신 분들은 그것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AI나 기술들이 적극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유니버설 디자인의 개념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지막으로는 사용자의 맥락과 대화의 뉘앙스를 이해하는 문화적인 커뮤니케이션을 이루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이것들은 기존에 우리가 AI라고 생각하는 그 기술들이 잘 접근하지 못하고 해내지 못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번 3.0의 업그레이드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이루는 방향으로 앱을 설계를 하고 디자인을 했고요. 그래서 그 일부가 지금 디자인되어서 제 그 순서 이후에 여러분들이 간단하게 시연을 해보시고 사용해 볼 수 있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목표는 디지털 대전환이라는 개념을 적용한 새로운 고객 경험의 디자인을 목표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뭐냐? 예를 들면 저희가 사용자와 봉사자를 잇고 있지만 아주 일반적인 정의로는 다 고객인 것이죠. DB 코리아에서 이 커뮤니티 안에서 활동해주는 고객들인데 그렇다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서 어떤 일들을 더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내용들을 잘 살펴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저희가 21년도에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려고 했을 때 조직과 문화 측면에서는 이러한 디지털 대변환을 전환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리고 그 정보들을 가지고 어떻게 더 나은 서비스를 하실 것인가에 대해서 1단계는 이미 준비가 되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 AI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 쌓여있는 정보들을 앱 서비스의 품질 개선에 사용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처음 한 거는 실제로 얼마나 많은 데이터가 들어있고 얼마나 자주 이런 것들이 일어나고 또 어떤 부분들이 잘 되어 있고 어떤 부분들이 잘 되어 있지 않은가를 파악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다가 높은 것들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쉽게 말하는 영어, 불어 이런 것들이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정교한 언어 모델을 통해서 여기서 수집된 언어들을 샘플링해서 번역을 시켜봤습니다. 근데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남기신 화면 입안을 골라주세요라는 말은 불편하지 않잖아요. 아마존에서 제공하는 가장 좋은 모델도 사실은 이 정도의 수준밖에 예를 들면 41%의 자신감을 가지고 2번을 불러주세요라는 틀린 번역을 하게 된 거죠. 하지만 사람이 이런 번역 과정에 직접 개입이 되면 한 번의 시행착오로 있을지언정 이런 방식으로 결과를 주지 않을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저희에게는 어떤 확신을 갖게 했고요. 사람들이 여전히 이러한 과정에서 일부가 되어야 되고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에게 간편한 어떤 서비스를, 기능들을 주게 하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모여진 데이터를 텍스트로 바꾸고 텍스트로 만들어진 데이터를 중요한 키워드랑 대화 요약을 해서 미래의 서비스에 혹은 예를 들면 간단한 말 같은 것들은 기계가 번역을 해주고 그렇지 않은 복잡하고 좀 미묘한 뉘앙스를 가진 대화에 있어서는 자원봉사자들의 소중한 시간과 노력을 활용하고 이런 방식으로도 프로젝트가 진행될 수 있겠다는 아이디어를 펼쳤습니다.
두 번째는 사용자 경험에서 고객 경험으로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첫 번째는 여기서 보시면 저희가 UI UX가 좋다고 얘기하는 거는 개별 사용자 하나 그리고 개별 제품 부분 기능에 하나가 굉장히 좋다라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UX 단계에서 부르지 않고요.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더 큰 원으로 예를 들면 서비스 비전, 서비스의 철학, 서비스의 사명 이런 것들을 디자인과 기능 구현에 녹여서 더 크게 예를 들면 처음 우리가 이 서비스를 시작하는 사람들로부터 이 서비스를 잘 사용하고 나가는 사람들까지를 아우르는 어떤 그런 새로운 디자인 방법들이 많이 소개되고 있는데 그것들을 적용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앞으로 이제 보실 앱은 사실 빙산의 일각이고요. 그 밑에 어떤 기술들, 소프트웨어 기술들과 하드웨어 기술들, 그리고 그것들이 가능하게 하는 어떤 그 비비코리아만의 비전이나 철학이나 사명 같은 것들이 사실 저 깊은 층위에 있는데 지금까지 바로 직전의 앱은 그것들이 잘 표현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적극적으로 끌어내고 표현하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2년여간의 대장정을 거쳐서 그 컨셉을 설계하고 일부는 개발에 옮겼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무엇인지 파악했고,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디자인은 어느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해서 몇 가지 기능들로 우리가 지금 말씀드린 내용들을 담았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AI와 빅데이터, 클라우드를 사용한 미래 경험을 디자인해야 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체적으로 제가 여기 그 브로셔에 적어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는 앱의 시작에서부터 특정 기능에 이제 구동까지 최소 2클릭, 길게는 3번의 클릭만으로 할 수 있도록 그 정보 구조와 정보의 흐름을 효율적으로 만들었고요. 그리고 수많은 그 시행착오와 이제 내부적인 테스트를 통해서 처음 쓰는 사람도 혹은 반복적으로 오랫동안 쓰는 사람도 그 피곤함이나 불편함을 느끼시지 않도록 사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적용된 내용들의 일부는 잠시 후에 시연을 해보실 테니까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 앱에서 지금 드러나지 않은 부분들은 어떻게 준비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누군가는 다 이제 사용자로서 앱을 이제 경험 시작하게 되는 것 같고요. 여기서 보이는 것들이 주요한 내가 나의 맥락을 줄 수 있는 태그들이고요. 예를 들어 내가 병원에 있다고 하면 그게 입원에 관한 내용인지 혹은 수속에 관한 내용인지 혹은 나의 어떤 증상을 의사한테 전달해야 되는 내용인지에 대해서 간편하게 선택을 해서 전달할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하면 이 맥락을 가지고 자원봉사자분들이 콜을 받으시면 더 잘 그 맥락을 이해하시면 한 번에 대화에 끼어들 수 있겠죠. 그래서 사용자뿐만 아니라 봉사자들도 굉장히 효율적으로 이런 걸 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했고요. 만약에 시체가 불편함이 있으신 분들은 음성으로 지금 얘기되는 것들을 텍스트로 표현해 주기도 하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지금은 제스처 인식이 되고 있지 않은데 수화를 하시는 분들도 어떤 내용인지를 인지를 해서 그것들을 번역을 해서 보내는 기능까지 구현을 해서 유니버설한 디자인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잘 이루어졌을 때 앞으로 제가 말씀드렸던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유니버설 커뮤니케이션, 굉장히 문화적인 커뮤니케이션, 컨트롤 커뮤니케이션을 이룰 수 있게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간이 거의 다 되어서요. 마지막에 있는 어떤 디자인들은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발표를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은 하얀색 바탕에
이미지를 보실 거지만 지금 여기 다크 모드가 적은데 검은색 바탕에 어떤 앱들이 저희 내부적으로는 많은 요즘 세대들한테는 인기가 있어서 그런 방식으로 좀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글로벌 커뮤니케이션, 유니버설하고 컬처럴 커뮤니케이션을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요. 그래서 내가 사용자가 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봉사자가 되어서 기쁨을 나누는 효율적인 서비스를 만드는 것에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고요. 기계적인 번역을 넘어서 소통과 공감을 가능하게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서비스와 기능들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언제 어디서나 내가 어느 시점에 어디에서 이 콜을 신청하는지에 따라서 자동적으로 그 맥락이 자원봉사자에게 전달할 수 있는 기능과 서비스들, 그리고 다양한 방식으로 지금은 음성을 하나의 어떤 매개체로 통역 서비스를 사용을 했다고 하면 텍스트, 이미지, 그리고 제스처까지 이제 사용이 될 거고요. 그리고 사람들이 자주 이제 세 번째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사람들이 자주 이용하거나 혹은 제가 특정한 어떤 언어 번역이나 문화 번역에서 저지르는 실수 같은 것들을 잘 기억해뒀다가 예를 들면 영어권의 국가에서 불어나 혹은 독어권으로 넘어갔을 때에도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미리 알려주는 서비스고요. 마지막은 내가 이 커뮤니티의 이 서비스의 성장에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시각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자원봉사자와 사용자 모두가 감사와 그리고 또 뿌듯함을 느끼는, 보람을 느끼는 그런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런 디자인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잘 디자인이 되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요. 네, 그래서 단순한 언어 대 언어의 치환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아주 미묘한 내용까지 잘 소통할 수 있는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도 제가 맡은 일들을 잘 해나가겠습니다. 지속적인 관심과 이용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저희 이동 부장님께서 앱 시연을 보여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동욱입니다. 저는 BBB 코리아에서 혁신기획부서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들어온 지 한 2년 반 정도 됐는데요. 사실 이 프로젝트와 함께 직장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떨리고 힘든 점이 많네요. 특히 저를 힘들게 해주신 두 분이 바로 앞에서 두 분인데 저는 기본적으로 연설이나 말을 하는 사람이 아닌데 일단은 최미애 사무총장님 좀 밉고요. 그다음에 이경호 교수님 더 밉습니다. 그래픽이 화려한 뒤에 나오는 출장이 같은 그래픽은 어떻게 하라고. 디자이너 뒤에서는 뭐 하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가 앱을 설계하면서 정말 큰 위기에 두 번 부딪혔는데요. 하나는 기술에 대한 혐오감입니다. 이게 되게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양자역학 이런 거 좋아해요. 문과인데 수학 좋아하고. 근데 제가 좋아하는 앨버트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기술의 진보가 병적인 범죄자의 손은 도끼와 같다. 이거는 저희 가끔 이 사회총회 때도 제가 들었던 얘기가 기술 이거 안 돼.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 이 프로젝트를 맡고 있는 저는 프로젝트를 중단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었고요. 사실 제가 앱을 기획을 하면서 또 의뢰를 하면서 도끼를 만들려고 한 건 아니고요. 또 병적인 범죄자의 손에 들려주려고 한 것도 아니겠죠. 그래서 기술과 사람을 아까 말씀을 하셨겠지만 서로 대당을 설정하는 대결적 구도로 한다면 사실 저희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애드버넷이라고 하는 굉장히 훌륭한 소프트웨어 개발자인데 기술이 하는 일을 폄훼하거나 또는 인간이 하는 일을 깎아내리는 그런 접근 방법도 있겠죠. 사실 우리가 GPS를 가장 많이 쓰는 거는요. 애인을 추적하는 앱을 쓸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마트 갈 때도 많이 쓴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같은 기술이 사람을 구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기술과 사람을 대결적 구도에 놓지 않고 어떻게 같이 가게 만드느냐에 상당히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잠시만요. 사실 저에게 영감을 준 것은 바로 이 프로젝트인데요. 월드뱅크에서 자금을 내고 그 유럽의 혁신단체가 했던 프로젝트인데 사실은 제가 이전 직장에서 이런 프로젝트에 영감을 많이 받아서 디지털 혁신 프로젝트를 주도를 했었습니다. 탄달레라는 지역은 그 탄자니아에 있는 임시거주지로 그 자동차도 안 들어가고 구호물자를 보내려고 해도 그 길도 건설이 안 돼 있고 길을 놓으려고 하는데 지도가 없어서 차가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려고 한다면 대규모 공사가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지도가 없어요. 근데 지도를 만든다는 것은 굉장한 천문학적인 단위의 돈이 드는 일이죠. 근데 여기에 사용된 기술은 굉장히 훌륭한 기술이 아니고 엄청난 기술이 아닙니다. 8.75달러짜리 작은 GPS와 그것도 굉장히 싼 휴대폰을 갖고 이 엄청난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개인이 GPS를 타고 그 동네를 돌아다니는 거죠. 동네 마실도 가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도 가고 또 물이 새는 것도 가고 그래서 마을에 관한 굉장한 상세한 지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마을 사람들이 직접 다니기 때문에 그 누구보다도 지도를 자세히 작성할 수가 있었습니다. 싼 기술이지만 기술과 인간이 협업한 굉장히 저는 가치 있는 사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기술과 인간의 집단지성 자원봉사가 함께 이루어진 우리 프로젝트는 이제 바로 이런 모습이 같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조금 이따 액션을 보여드리긴 할 텐데요. 걱정이 되는 게 저는 스티브 잡스도 아니고 머리도 아직 많이 남아 있고요. 근데 와우가 없어요, 사실은. 와우가 없다라고 하는 것은 제품 디자인의 핵심은 와우입니다. 와, 이거 너무 멋있다, 새까맣다. 이거 훌륭한데? 라고 할지 모르겠지만 좋은 서비스 디자인은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써보면 써볼수록 이래서 이걸 만들었구나 하는 그런 느낌을 주고 싶었죠. 여기 보시면 이게 인스타 감성의 카페인데요. 이만큼 가리고 나왔는데 제가 다 있는 사진을 보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인스타 감성의 카페는 와우는 할 수 있어요. 처음 볼 때 너무 멋있고 사진도 찍고 하지만 다시 찾지 않습니다. 하지만 여기는 좀 민망하긴 하지만 이 속칭 마약 쿠션이라는 건데요. 걔가 한번 누우면 못 빠져나옵니다. 여러분 밖을 못 나가요. 저희 서비스가 그런 서비스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서 프로젝트를 기획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려움을 해결하려고 왜 이런 접근을 하게 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뒤에 나오는 내용을 들으신 분들도 있고 못 들으신 분들도 있는데 좀 힘드실 테니까 잠시 쉬어가는 의미에서 한번 들어보시죠. 응? 여기요? 어디 있냐? 여기 LG 플러스요, 여기. 예? LG 플러스요, 여기. 불렀어요? LG 플러스요. 어디? LG 플러스요, 여기. LG가 불렀다고? 예, LG 플러스요. 그 인터넷 하는 거. 거기가 어딘데요? 고객센터예요, 여기. 예? 고객센터라고요, 고객님. 무겼다? 고객센터요, 고객님. 무겼다? 소통이 아니고요, 고객님. 고객센터요. 무격센터에 불렀다고요? 소통이 플러스 아니고요, 고객님. LG 플러스요. LG가 불렀다고? 재밌으시죠? 이게 실제 있었던 통화 내용인데요. 이게 한국어로 소통해드리기 어렵습니다. 근데 음성으로 통화하면 더 어려워요. 근데 이게 아까 좀 전에 통화를 하신 노 부인이 절대 귀가 어두워서 이걸 못 알아듣는 게 아닙니다. 여기 이제 우리 일본어 위원장님도 계시고 한데 제가 번데기에 주름 잡는 이런 것 같긴 하지만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뭐 AI에 관심도 많고 코딩도 배우고 있고 언어 모델도 학습하고 이러고 있는데요. 인간이 언어를 이해할 때 연속적 정보를 이해하는 게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텐트폴을 2개를 세우고 중간에 있는 정보는 자기가 기존에 있던 학습된 정보로 메우는 거죠. 정확하게 모든 단어를 다 이해하는 게 아니겠죠. 아까 이제 LG에 불렀다고 말씀하시는 그분은 플러스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하는 게 자기 어휘 목록에 없는 거죠. 사실 점 2개를 맞는 곳에 찍으면 오해의 소지가 상당히 줄어듭니다. 저희는 그 부분에 주목을 했습니다. 그래서 해결할 목표를 3개를 세웠는데요. 하나는 2분 10초를 줄이는 거였고요. 두 번째는 마리 앙투아네트 상황을 없애는 거였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그린 케이블을 해결하는 거. 되게 암호 같은 말이긴 한데 하나씩 한번 보시도록 하시죠. 2분 10초는 저희가 지금 협력업체와 함께 연간 5만 분에서 7만 분 정도 쌓이고 있는 음성 데이터를 분석하는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일부는 AI 기술도 사용을 하고 있고요. 기술은 전면에 나타나지 않고 백그라운드에서 굉장히 열리라고 했습니다. 대부분 그 일상에서 사용하시는 사용자나 통역 요청자나 봉사자분들이 좀 편안하게 일을 하실 수 있고요. 근데 한 4분 50초짜리 되는 태국어 통역에서 2분 40초 정도 또는 2분 10초에서 40초 정도는 처음 상황을 설명하는데 LG U+처럼 여기가 어디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를 설명하는데 초보 상황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많은 시간을 쓰고 있습니다. 그게 대면 통역이 아닌 경우에는 더 큰 문제가 벌어지겠죠. 두 번째는 마리 앙투아네트 문제인데요. 아까 텐트풀을 세우지 않으면 LG가 불났다는 말로 들리게 되겠죠. 이건 실제로 어떤 트위터가 올린 글인데요. 한국에 있는 모든 택시기사들은 나만 보면 왜 마리 앙투아네트라고 얘기를 하느냐라고 했는데 여기 이제 한국 사람이 들었죠. 택시 참 이 사람 마리 앙투아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마리 앙투아네트라는 얘기였습니다. 이런 오해는 상당히 많이 벌어지고요. 택시기사에게 신촌을 가자고 했는데 신천 가는 일도 꽤 있고요. 진천을 간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저는 경기도에 있는데요. 그 원흥이라는 역이 있어요. 원당과 지총역 사이에 있는데 택시기사에게 원흥에 있는 초등학교를 가자고 했더니 원주를 간 일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우리 번역사례에서도 가끔 이따금씩 벌어지는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무엇을 도울까 생각을 했을 때 아까 작은 GPS 기술로 커다란 성과를 이룬 것처럼 로우-파이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첨단 기술 통역을 분석하는 AI는 백그라운드에서 그 다음에 앞에 통역을 어떻게 돕는가 하는 것은 간단하고 직관적인 기술로 돕고자 했습니다. 자, 2분 10초를 없애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통역 요청자가 이런 상황을 맞닥뜨리진 않을 것 같아요. 자, 어느 선을 잘라야 폭탄이 멈출까요? 혹시 모르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왼쪽 아래 녹색 선 이렇게 하기에는 잘못된 선을 자를 수도 있겠죠. 다만 사진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훨씬 더 직관적 소통이 가능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실제 이런 상황이 너무나 한번 보시면은요, GPS가 잘 돼 있고 길찾기가 잘 돼 있어도 실내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한 25m, 크게는 50m 반경 안에는 깜깜이가 됩니다. 그러면 간판을 찍어서 보여주고 여기서 병원 가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엄청나게 찾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렇게 그 사진이나 비언어적 정보가 의사소통을 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단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앞서 보여주셨지만 이제 새로운 3.0 시대의 BBB 통역 서비스가 어떻게 구현되는 모습인지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불 좀 꺼주시죠.
네, 고맙습니다. 일단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저희는 그 두 개의 중요 지점, 텐트 포를 잘 세우고 점과 점을 연결해서 보다 맥락 중심적이고 정확하고 빠른 통역 서비스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직접 이 앱이 어떻게 시연되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이게 앱이 설치되어 있는 게 잘 보이시죠? 네, 처음부터 다시 진행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앱을 구동시키면 앱 화면에 이렇게 인천공항 주변에 있는지에 대한 질문이 뜹니다. 이거는 아까 설명을 최미애 사무총장님께서 해주셨듯이 300여 명의 인천공항 특임봉사단이 또 공항에 보다 적합한 전문적인 또 통역 서비스를 제공을 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게 된다면 좀 더 다급한 상황에서 통역을 요청하시는 공항에 계시는 분들에게는 보다 좀 더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겠죠. 저는 보시다시피 공항에 있는 내용이 아니니까 노를 선택을 하고 서비스를 이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상담부에 이렇게 돌아가는 내용이 있는데요. 빨리 잡혔죠. 저는 지금 명동에 있고요. 중구 서울시 있습니다. 이 GPS 정보는 주소로 변환되어서 이렇게 사용자의 창에 뜨게 되는데요. 사용자는 이 GPS 정보를 사용하겠다고 이미 동의한 상태입니다. 동의하에서 이 위치 정보는 봉사자에게 전달이 됩니다. 위치 정보가 중요한 사례가 여러 건 나타나긴 했는데요. 아까 신천 이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도 그 통역 내용을 모니터링 하다 보면 길을 잃거나 또는 위기의 상황에 처해 있는데 위치를 파악하지 못하거나 지명을 전달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사례가 꽤 됩니다. 전남 순천에서 터미널에서 길을 잃은 통역 요청자가 있었는데요. 지명을 설명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오래 걸리고 또 경찰서에서 확인을 해줘도 원래 어디다 물건을 잊어버렸는데 어디서 내렸는지를 잘 설명을 못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서비스를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까요? 지금 여기 아까 설명한 것처럼 공항, 또 금융기관, 교육기관 이렇게 여러 가지 다양한 상황들이 있는데요. 이 키워드들, 제일 큰 상황에 대한 키워드들은 저희가 2002년도부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봉사자의 봉사 이야기 후기를 수집을 했고 분석을 했습니다. 또 말씀드렸다시피 전해는 아니지만 한 1, 2년 동안에 많이 걸려온 통화의 내용 일부를 샘플 발췌해서 저희가 또 지금 있는 좀 고급 기술로 통화 요약을 해서 어떤 상황에서 벌어지는지 분석을 했습니다. 총 15개의 큰 상황들을 가지고 키워드를 만들었습니다. 경찰을 선택하게 된다면 보시는 것처럼 행정처리, 그 다음에 사건 사고 접수, 그 다음에 유실물 처리에 관한 내용들이 뜨게 됩니다. 병원을 선택한다면 병원 퇴원과 의료 서비스 이용, 그 다음에 증상 설명 이런 내용들이 키워드로 뜨게 되겠죠. 하지만 여기에 있는 키워드가 없다라고 한다면 직접 입력해서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일반 상점을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건 위치 찾기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한국에 오는 방문객들이 한번 꼭 방문하는 곳 어딘지 아신가요? 여기 근처에 있는데 맞추시는 분 상품도 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 그 근처에 이 미용 또는
일상 자파, 이용 자파를 파는 올리브 땡땡 상점이 있죠. 그래서 저는 한번 그 상점이 있다고 키워드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선택을 했는데요. 밑에 있는 건 영어로 되어 있는데 지금 한글로 입력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다국어로 동시에 전달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에 동사자분이 영어로 키워드를 받게 된다면 아마 요청하신 분은 영어 통역을 요청한 영어 사용자일 확률이 좀 높겠죠. 왜냐하면 여기 있는 키워드는 시스템 언어를 따라갑니다. 두 번째로 영어로 통역을 요청했는데 키워드가 한국어로 온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로 시스템 언어를 한국어로 사용하는 한국어 사용자가 제3자 또는 요청자의 통역을 위해서 한국어로 요청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미리 짐작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떨리는 순간인데요. 늘 잘 되다가 본 게임에 안 되는 일이 항상 발생하죠.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봉사자님, 저는 한국 사람인데요. 시스템 언어를 영어로 설정해갖고 그런데 한국어로 좀 해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영어를 약해서요. 여보세요? 네네. 저는 예, 맞습니다.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저는 올리브영 직원입니다. 중년 남성이고요. 그런 직원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통화 계속 한번 해주시고요. 저희 고객님께서 구매하신 물건을 카운터에 놓고 가셨어요. 그런데 뭘 잘 잃어버리시는 분인가 봐요. 매대에다가 휴대전화를 놓고 가셔가지고 놓으셔가지고 제 휴대전화로 연락을 드리는 바람에 제가 번호를 갖고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분에게 좀 물건을 좀 찾아가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제가 3자 통화로 그분 휴대전화를 연결할 테니까 통역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그리고 지금 안정적으로 통화가 잘 이루어지고 있죠. 한국은 네트워크 상황이 굉장히 좋은 편입니다. 하지만 제가 실수로 전화를 끊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끊는 게 아닙니다. 잘 되고 있는데 제가 끊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통신 상황이라는 건 언제 안 좋아서 끊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여태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처음부터 다 다시 설명해야 될까요? 아닙니다. 보시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야 될 텐데 다시 한번 여보세요? 예, 좀 전에 전화 걸었던 올리브영 직원인데요. 네, 좀 전에 전화 받았던 봉사자분 맞으신가요? 여보세요? 네네네. 제가 아까 좀 전에 전화가 끊어져서 그런데요. 3자 통화를 다시 한번 연결해 볼 테니 전화 통화 부탁드립니다. 이거 여러 번 얘기해서 근데 떨리네요. 예, 통역 부탁드립니다. 언제 찾아오실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네, 말씀하세요.
예, 그럼 제가 매장 앞에 기다리고 있다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뭐 필요하신 사항 없으실까요? 예, 알겠습니다. 네, 늘 뜻대로 되지 않지만 일단 통화는 좀 수고했습니다. 빨리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우리 통역자분에게 다른 내용을 부탁을 드렸었는데 채팅 기능을 아마 못 보여드릴 것 같습니다. 일단 시연을 하실 때 한번 사용해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사진을 찍어서 전송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문자를 통해서 전송을 하게 되면 소란스러운 곳이라든가 아니면 그 익숙치 않은 외국어 때문에 지명이나 또는 고유명사를 잘 발음하지 못할 때 사용해 보실 수가 있으니까 부스에 마련되어 있는 앱을 통해서 한번 직접 사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새로운 3.0 시대를 맞는 BBB 통역 서비스 많은 응원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BBB 코리아 중국어 강사입니다. 여러분의 소통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그 시원하신 거 잘하셨는데 지름답을 좀 받으셔야 되지 않나요? 여기 오신 분들? 행사 끝나고. 네. 제일 중요한 게 지름답 아니에요? 끝나고 나서. 봉사자 활동 다짐. 하나, 나 장현진은 BBB 통역 봉사자로서 상대방의 말을 경청하며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이해와 배려를 베풀겠습니다. 둘, 나 김태우는 새로운 기술을 배우고 활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임하여 더 나은 봉사를 위해 늘 준비하겠습니다. 셋, 나 박봉상은 신뢰로 함께하는 협력의 가치를 이해하고 언어 소통을 돕기 위해 적극 봉사하겠습니다. 우리는 다양성을 포용하는 소통의 세상을 만드는 BBB 봉사자로 사명감과 자긍심을 가지고 활동할 것을 다짐합니다. 대표자, 봉사자 대표 장현진. 봉사자 대표 김태훈. 봉사자 대표 박봉상.